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ICT 융합학부의 이경렬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행동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G모터, F모터, S모터입니다. 두 번째가 소비자 예정의 마이크로 모먼트, 세 번째가 소비자 예정과 인텐트 마케팅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모드, F모드, S모드는 소비자 예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하는 세 번의 기회를 말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G모드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마트폰 등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고 조사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F모드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S모드는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집에서 실제로 그 상품을 사용해보고 체험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기업은 소비자 여정에서 이 세 개의 짧은 순간을 잘 포착해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재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G모드는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의 약어인데요. 0번째 진실의 순간을 말합니다. G모드는 F모드 이전에 이루어지는 제품 검색 과정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가 매장 진열대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는 첫 번째 순간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제로 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G모드, 즉 제품 정보 검색 순간에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검색하는 찰나의 순간과 관심을 어떻게 식별하고 구매로 이끌 것인가가 마케터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G모드 단계에서는 제품에 관한 긍정적인 온라인 존재감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F모드는 First Moment of Truth로서 첫 번째 진실의 순간을 말합니다. 매장의 상품 진열대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매장에서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보면서 처음 3초부터 7초 동안에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상품의 포장이나 디자인, 그리고 진열대에 설치하는 디스플레이, 점원의 친절한 설명과 인스토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력적인 제품의 포장이나 눈에 띄는 상품의 배치, 그리고 우수한 고객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S모드는 두 번째 진실의 순간을 말합니다.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실제로 그 상품을 사용하면서 체험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시험 구매해보고 사용 후에 다시 구매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되겠죠. 만약에 소비자의 체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다시는 구입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순간에 고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입소문을 내게 됩니다. 즉, 이 순간을 거치면서 소비자의 재구매를 유도하고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이크로 모먼트는 미시적 순간으로 번역되는데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그 찰나, 즉 순간을 말합니다. 마이크로 모먼트는 소비자의 관심과 관여도가 가장 높은 순간이 됩니다. 이런 순간은 소비자가 정보를 찾고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짧고 구체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V 광고에서 본 상품이 마음에 들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격과 판매처를 알아내고 매장에서도 구매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제품 정보를 바로 검색합니다. 이런 순간은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성과 즉각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모먼트는 소비자 여정의 모든 단계, 즉 인지 단계와 고려 단계, 그리고 구매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모먼트의 등장 배경으로는 스마트폰을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더 빠른 답변과 정보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합니다. 2015년 구글의 소비자 행동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이용자의 68%가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이내에 모바일을 이용하고 하루에 약 150회 이상 모바일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브랜드를 검색할 때 PC보다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고 모바일 이용자의 90%는 특정 브랜드가 아닌 다양한 브랜드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150회 이상 모바일을 이용한다는 것은 하루에 수백 번의 마이크로 모먼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이크로 모먼트가 발생하는 모든 순간에 브랜드를 알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먼트에는 크게 4가지의 하고 싶다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첫째 알고 싶다, 둘째 가고 싶다, 셋째 하고 싶다, 넷째 사고 싶다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4가지 순간의 욕구를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즉시 충족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모먼트는 알고 싶은 순간입니다. 영어로는 I want to know인데요. 이 알고 싶은 순간은 소비자가 질문에 대한 정보나 답변을 찾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 즉 새로운 자동차 구매를 고려할 때 스마트폰으로 최고의 자동차 추천을 검색하게 되죠. 일부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82%가 최근에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발견한 정보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구글의 소비자 행동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의 66%가 TV, CF에서 본 것을 모바일로 검색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69%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나 앱에서 브랜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모먼트는 가고 싶은 순간인데요. 영어로는 I want to go moment입니다. 이 순간은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게를 찾거나 가까운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 거주지 근처 커피숍을 검색하는 사람은 이 커피숍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이용자의 71%는 가게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GPS 위치 검색을 이용하고 또한 이용자의 61%는 GPS 위치 정보로 검색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 모먼트는 하고 싶은 순간인데요. 영어로는 I want to do moment입니다. 이 순간은 소비자가 작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를 구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즉 이용자가 무엇인가를 손에 넣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거나 하는 순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용자가 집 내부의 인테리어에 흥미를 갖고 자택의 천장을 컨트리풍으로 꾸미고 싶다면 무엇을 만들어 보았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찾게 되죠. 구글의 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이용자의 48%가 유튜브 영상이 준비된 모바일 사이트나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사용 방법에 관한 검색 수는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마이크로 모먼트는 사고 싶은 순간입니다. 영어로는 I want to buy moment인데요. 이 순간은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순간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집이나 매장 혹은 엘리베이터나 주방 그리고 직장과 길거리 등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이 순간에 소비자는 제품을 비교하거나 후기를 읽거나 구매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구글의 조사에 의하면 이 순간에서 모바일 이용자의 58%는 모바일 사이트나 앱에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순간은 브랜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형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브랜드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브랜드는 소비자의 눈이 띄어야 하며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모바일 사이트나 앱의 로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고객 유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먼트는 기업과 마케팅 담당자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마이크로 모먼트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면 고객들을 구매 전환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객 마이크로 모먼트를 식별하고 잠재 고객이 정보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을 때 이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간을 활용하기 위해 브랜드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하고 콘텐츠가 관련성이 높고 유용하며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모먼트를 유용하고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브랜드는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여정과 인텐트 마케팅인데요. 인텐트는 의도라는 뜻이죠. 인텐트 마케팅은 고객이 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에 부합하는 상품, 서비스, 정보, 경험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소비자 자신의 요구를 잘 듣고 이해하며 고객으로 대우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고객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고객이 여정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고객 여정의 각 단계별로 적합한 접점과 상호작용을 설계해서 고객들을 전환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인텐트의 수준은 낮은 단계의 인텐트부터 중간 단계 그리고 높은 단계의 인텐트까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인텐트는 방문자가 사이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콘텐츠에 많이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 수준의 인텐트는 방문자가 일반 방문자보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사이트를 탐색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몇 가지를 다운로드하고 일부 게시물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인텐트는 방문자가 웹사이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격 또는 연락처 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인텐트는 토프, 모프, 버프와 같은 유입 경로의 단계에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텐트 데이터는 소비자의 의도를 가장 잘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텐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의 의도를 추출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텐트 데이터의 소스에는 검색 데이터와 웹사이트 트래픽 데이터, 카드 결제 데이터, 콘텐츠 토픽 데이터, 소셜미디어 토픽 데이터, 구매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소비자의 의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검색 데이터입니다. 검색 데이터는 고객들이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검색어와 이 검색어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있는 소비자의 의도와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소비자 의도와 관심사의 크기는 그대로 웹사이트에 구축해야 하는 콘텐츠 최적화의 핵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인텐트 마케팅의 효과는 첫째, 적절한 타이밍에 고객 의도와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고 자연 유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서 더욱더 몰입도 높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의 참여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 있거나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 고객을 확인해서 인텐트 기반의 정교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어 감사합니다.